자, 그래서 근육에 대한 얘기하자. 근육. 그지? 그럼 왜 흥분의 전도, 전달 얘기하다 뜬금없이 근육이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뇌에서 운동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식으로 명령이 쭉 전도, 전달돼서 근육까지 가면 이 근육에 수축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근데 이제 근육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이제 이 생명과학 공부하다 보면 크게 근육 보통 세 가지 나오거든? 첫 번째는 뭐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있지? 골격근이야, 골격근. 자,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야. 얘는 앞, 뒤로. 팔 봐봐. 앞, 뒤. 이제? 그 다음에 다리도 앞, 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그지? 그래서 한쪽이 수축을 하면 다른 한쪽은 이완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팔을 구부려. 그럼 요 근육은 이두근이라고 그러지, 이두근. 요건 수축하는 거야. 그럼 그때 여기 있는 근육은 이완하는 거지. 그래야 팔을 구부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팔을 펼 때는 여기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 뒤에 있는 근육이 줄어들어. 수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한 쌍이 붙어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심장근이라는 게 심장근. 줄여서 심근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왜 뉴스 같은 데 가끔 보면 길 가다가 픽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 심근경색이라고 들어봤지? 심장에 있는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럼 그 결과 이제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는 거야. 심장 마비. 심장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내장기관들도 계속 움직이잖아. 그지? 거기에 근육이 존재한단 말이야. 내장근 이렇게 얘기해. 아마 이제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때 얘네도 특징이 있어. 골격근하고 심장근은 말이야, 그 근육을 들여다보면 가로로 줄무늬 같은 게 나타난대.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로무늬근 이렇게 얘기해. 가로무늬근. 반면에 내장에 있는 근육은 아무런 뭐 무늬 같은 게 없대. 그래서 이거는 민무늬근 이렇게 얘기해. 민무늬근. 민무늬근. 그 다음에 봐. 자, 골격근은 네가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지? 그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수위근이라고 불러. 수위근. 그러니까 골격근은 수위근이다 이렇게. 그런데 심장에 있는 근육이나 내장에 있는 근육은 어때? 네가 움직이고 싶다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아니잖아. 지들이 알아서. 그치? 자율신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위근은 대뇌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들이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거든? 불수위근이라고 불러. 이런 근육을 불수위근이라고 부른다. 이건 이제 대뇌하고는 관계가 없는 근육인 거야. 뭐 참고로 이제 심장근은 연수하고 관계가 있고, 그지? 뭐 내장근도 이제 어디 있는 거냐 했더니 연수가 또 관계돼 있기도 하고, 다른 부위가 관계돼 있기도 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럼 어쨌든 뭐 골격근이 됐든 심장근이 됐든 내장,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조직이란 말이야, 조직. 그래서 근육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그러면 근육 조직이니까 뭐야?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럼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무슨 세포? 근육 세포. 맞지?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근육 섬유. 또는 줄여서 근섬유, 뭐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이 근육섬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섬유니까 실처럼 여러 가닥이 이제 모여 있는 거거든. 그럼 그 근육섬유라고 하는 것 실 한 가닥은 근육원섬유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근육원섬유. 자, 그러면 근육원섬유. 질문 해봐. 이게 세포야 아니야? 여기 세포라고 써놨잖아, 얘는. 얘는 세포가 아니겠지, 당연히.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근육 섬유가 되는 건데 얘가 세포 단계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냐? 그냥 얘는 일종의 단백질이야, 단백질.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과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가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거고, 그게 여러 가닥이 모여서 하나의 근육 섬유가 되는 거고, 근육 섬유가 여러 가닥이 모여서 결국 근육 조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때
얘는 세포니까 핵이 존재할 거 아니야? 아까 뉴런과 마찬가지로 얘도 일종의 뭐야? 다핵세포. 핵이 여러 개가 관찰된다. 그래서 그냥 다핵세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면 특히 이제 근육 원섬유를 들여다볼 텐데 결국 이것 때문에 얘는 가로무늬근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애는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나오면 액틴은 굉장히 가느다랗게 나오고 마이오신 굉장히 굵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느냐? 잘 봐. 이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어. 좀 길게 그릴까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이 근육 문제는 항상 좌우가 대칭으로 나와. 그럼 여기에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이제 뭐 마치 모처럼 뭐 포크처럼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겹이 있거든. 그럼 그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계속 그 구조가 반복이 돼. 그래서 보면 요 지금 가느다랗게 얘네들이 다 액틴 필라멘트야. 그럼 그 액틴 필라멘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Z선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Z선이 있는 거야. 액틴 필라멘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 알겠니? 졸리우면 일어서 세수하고 왔는데 계속 꾸벅꾸벅 졸면은 우리 수업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응? Z선에서 Z선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뭐라 부르냐?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릅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느다란 거 하나가 액틴 필라멘트라고 그랬어. 그 액틴 필라멘트 사이에 자, 여기 굵은 건데 그냥 선생님이 색깔 달리해서 그냥 쓸게. 이렇게 이거 사실 얘가 더 굵어. 이렇게 더 굵어야 돼 이렇게. 더 굵은 건데 그냥 굵은 건데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액틴 필라멘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게 사이사이에 낑겨져 있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액틴 필라멘트가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뭐야? 이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낑겨 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이런 식으로 쭉 낑겨 있는 거야. 쭉 낑겨 있어. 그 다음에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에도 이렇게 그건 뭐 지지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하나 있거든. 자, 요거 가운데 있는 선은 M선이라고 불러. M선. 자, 그래서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 사이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Z선부터 Z선까지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길다란 가닥 하나가 근육 원섬유고 그 근육 원섬유가 다발로 모여있는 게 근육 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니? 그럼 근육 섬유가 또 모여서 다발을 이뤄서 하나의 근육 조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때 잘 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기부터 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 좀 짧긴 한데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 있어. 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얘네 둘이 겹쳐 있다 보니까 좀 어둡게 보이는데 이걸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암대 또는 A대라고 불러. 알겠니?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어둡게 보이는 부분 전체를 암대라고 하는데 그 암대 중간에 보면 뭘로만 돼 있어? 마이오신으로만 된 부분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둡게 보이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밝게 보여.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H대라고 불러. H대. 알겠니? H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밝게 보여. 그래서 여기를 명대 또는 뭐라 한다? 아이대라고 불러.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이쪽에도 뭐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인다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명대 또는 아이대 이렇게 불러요.
자, 이 근육 수축 문제에서는 이거 이제 숫자 가지고 막 계산하는 게 나온다고,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조건 여기 뭐 M선을 기준으로 하던 Z선을 기준으로 하던 좌우가 무조건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요거가 명대니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랑 요거 길이 합한 것도 결국 I대 전체 길이랑 같겠지? 예를 들어 요게 0.2라 그러면 여기가 0.2가 나와서 얘는 0.4가 되는 거고, 얘가 0.2면 여기도 0.2가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봐. 암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암대를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그 암대 사이에 H대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의상 기역이라고 할게, 기역. 그러면 그 길이, 좌우 대칭이라 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또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대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A대의 길이는, A대의 길이는, 지금 여기 기역이라고 내가 표시해 놓은 부분의 길이의 몇 배? 2배에다가 H대의 길이를 더한 것과 길이가 같겠지? 그 다음에 그 A대의 길이는 또 뭐랑 같겠냐? 그냥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거 하나 전체의 길이와 같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마이오신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근육이 수축한단 말이야. 근육이 어떻게 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고, 수축할 때 지금 여기 선생님 적어놓은 뭐 A대니, H대니, 근육 원섬유 마디니, I대니 하는 것들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근육은 어떤 원리로 수축을 하게 되느냐? 근수축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근수축 원리. 활주설이라고 그래요, 활주설.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 근육이 수축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를 활주설이라고 불러. 활주가 뭐야, 활주? 응? 활주가 뭐야? 비행기 타고 빙 이륙하는 거. 활주로라고 그러지? 활주가 그거 활주야. 미끄러진다, 이거. 뭐냐?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이렇게 겹쳐 있는 거잖아? 그럼 겹쳐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뭐야? 수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오신이 액틴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야? 활주설이 된다 이거지. 그럼 그때 그 활주설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이 수축할 때, 요게 중요하다 그랬다. 이완할 땐 이 반대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 자, 저기 써놓은 근육 원섬유 마디. 의 길이와, 뭐 예를 들어 I대의 길이와 H대의 길이와 A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냐? 요걸 따져보자 이거야. 잘 봐. 야, 이게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 이렇게 들어와.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얘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면 여기 간격이 어떻게 되겠냐고. 좁아지겠지.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면 H대의 길이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봐봐. 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마이오신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 서로 그러니까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I대의 길이도 어때? 줄어드는 거지. 얘도 줄어들어. 얘도 감소야. 자, 그 다음에 봐봐. 지금 요거가 지금 요렇게 4개 그려진 게 내 손이라고 하면 여기가 Z선이고 여기가 Z선이라고 쳐봐. 여기 봐. 그럼 얘네가 이렇게 들어오면 Z선에서 Z선까지 길이도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거의 길이도 어떻게 돼? 감소해. 다 감소해. 그러면 이때 얘가 중요해. 이 A대라고 부르는 요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요건 어떻게 되냐. 얘는 일정해야 돼. 요게 중요하다. 그럼 왜 다 줄어들었는데 얘는 일정하냐. 야, 봐봐. 여기서 A대는
h대 길이에다가 기역의 길이를 2배로 곱한 거라고 그랬지. 여기 봐. 야, 현민아.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지금 요 손가락하고 요 손가락과 요 손가락이 각각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면 지금 요 겹쳐있는 부분이 내 마디 하나 정도 되지. 맞아? 이게 지금 요 기역, 마디 하나 정도. 근데 얘네가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됐어? 두 마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늘어난다고.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만큼 얘는 줄어드는 거야. 근데 얼마가 줄어드냐면 봐라. 만약에 h대가 2 마이크로미터 정도 줄었다라고 하면 얘는 이게 그러면 2 마이크로미터가 줄었잖아? 그럼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1 들어온 거야. 어? 그러니까 뭐야? 얘가 1이 늘어나지. 겹친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2 마이크로미터 줄 때 잘 보라고. 기역 요 길이 하나는 1mm가 늘어나요. 근데 그 기역의 길이가 2개잖아. 어? 그럼 얘가 늘어난 것만큼 얘는 줄어드니까 A대의 길이는 쌤쌤이다 이거야. 그래서 A대는 근육이 수축하더라도 어떤다?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어? 너 이거 제대로 안 들으면 계산 하나도 못해. 어? 계산하면 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근육이 수축하면 여기 뭐 H대니 I대니 근육 어느 다 길이가 줄어든다 이거야. 뭐만? A대만 일정하다. 그리고 그 길이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좌우 대칭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A대는 요거다 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 예. 그러면 A대의 길이가 야 그럼 근육이 수축할 때도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육이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길어진다. 맞을까 틀릴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액틴 필라멘트잖아. 이 길이가 길어져? 얘가 길어져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지.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더라도 이거 꼭 유의하라고. 그러니까 액틴과 마이오신 자체의 길이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길이는 뭐 근육이 수축을 하던 이완을 하던 당연히 변함이 없어야 된다. 자, 근육이 이완하면 이거에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라. 근육이 수축할 때 이 근육 원섬유 마디에 나타나는 뭐 I대니 H대니 A대니 이런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설렁설렁 들을 게 아닌데 너 계산하라고 계산 문제 풀라고 하면 하나도 못 풀어 지금. 잘 들어야 된다고. 응? 얘네가 이렇게 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알겠지? 서로 들어가는 거야. 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 좌우 대칭으로 항상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지? 얘가 예를 들어 1mm씩 들어가 그럼 얘 2mm 줄어드는 거고 그럼 여기도 2mm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관계가 똑같아.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럼 I대도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근육 원섬유 마이도 마이너스 2가 돼. 대신에 A대는 일정하다. 그 이유는 얘가 늘어나니까. 그지? 얘네들이 줄어든 거, 그러니까 H대가 줄어든 것만큼 I대도 줄어들고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도 줄어든다. 반대로 이완할 때 이게 늘어나겠지? 그럼 얘가 2mm 늘어났다. 그럼 얘도 2mm 늘어나는 거고 얘도 2mm 늘어나는 거. 그때 A대는 그럼에도 똑같다. 알겠니?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이게 결합해갖고 얘를 당기는 거거든. 마치 우리 뭐 하는 것처럼. 줄다리기 하는 것을 당기는 거야. 힘들어 안 힘들어? 줄다리기 힘들지?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될 때는 당연히 뭘 소비한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ATP가 소모된다 이거지. 그래서 ATP가 소모된다. 응?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럼 요거부터 해볼까? 저거는 뭐 간단한 거. 이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횡단면이라고 하면 종단면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걸 이렇게 잘라서 본 모습이 얘라면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 정면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 I대 부분을 이렇게 잘라. 그러면 뭐만 보여야 돼?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만 보여야 되겠지? 그래서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자 만약에 I대다.
그래서 I대를 잘라서 내가 그 정면으로 들어붙다 보면 가느다란 뭐만 보여야 돼? 액틴 필라멘트만 보여야 된다. 그 다음 이거 봐봐. 내가 H대를 잘랐어. 그럼 H대의 단면을 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 H대는 마이오신만 보여야 되니까 굵은 애들이 이렇게 보인다. 굵은 애들이. 어? 그럼 이게 H대의 단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요즘 기억이라 칭했던 부분 있지. 그러니까 결국 A대가 되겠지.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냐. 그러니까 A대의 단면. 굵은 놈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있어야 돼? 어? 야, 여기 요거 자른 걸 생각하라고. 요렇게 잘라서 네가 정면에서 봤어. 굵은 거 사이사이 뭐가 보여야 돼? 얇은. 그럼 여기서 굵은 게 뭐라고? 어? 굵은 걸 내가 아까 뭐라 한다 그랬어? 아, 그래. 이거 실컷 설명하고 있는데, 마이오신. 얇은 거는 액틴이야. 그래서 A대는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보인다. 이거. 알겠냐?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여기로 오면, 그래서 근육에 수축할 때 결국 이제 ATP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뭐냐? 물어보면 ATP란 말이야. 그러면 이 ATP를 어떻게 공급받느냐 이거야. 어떻게. 자, 첫 번째. 평소에 ATP 저장해놔. 어? 그래서 그 근육에 저장돼 있던, 응? 근육에 저장돼 있던 ATP를 쓴다고 일단. 그지? 근데 이 ATP 자, 하나, 둘, 셋, 다 썼어. 근육에 저장된 ATP 다 쓴 거야. 한 3초 정도밖에는 수축을 유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다 썼어. 다 썼는데도 나는 계속 팔 구부리고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이때 ATP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ATP는 어디서 오냐? 두 번째, 평소에 뭐 한다? 간이나 근육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해서 글리코젠이라는 걸 저장을 해놓거든? 응? 그럼 이 글리코젠을 뭐 하면 돼? 분해하면 돼. 분해하면 뭐가 생겨? 포도당이 생기니까 근육세포가 이 포도당을 가지고 뭘 하냐? 포도당 가지고 뭘 하냐 물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지 않냐? 세포호흡 한다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어? 그럼 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그게 중요하냐? CO2 생기는 게 중요한 거야? 뭐가 생겨? 뭐 하려고 세포호흡 하는 거야? 그렇지. 이 세포호흡에서 ATP가 생기는 거지. 그럼 그 ATP 가지고 근육 수축하는 데 필요한 ATP 쓰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근육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무슨 호흡을 하게 되는 거야?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 거지. 어? 그러면 그때도 ATP가 생기긴 생기지만 조금밖에 안 생기고 대신에 이제 뭐가 생겨? 젖산이라고 하는 중간 산물이 생겨서 근육에 쌓여서 그 다음날 근육이 땡기고 아픈 알배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단 말이야. 어쨌든 요 글리코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 근육에 저장이 돼 있어. 그럼 이 크레아틴 인산에서 인산을 잘라내. 그럼 이제 뭐가 돼?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나뉘겠지? 맞니? 그럼 요 인산을, 이거 인산 보통 우리가 PI라고 보통 쓰는데, 그럼 요거 가지고 뭐 하겠냐? 요거 가지고 뭐 하겠어? ATP 쓰면 ADP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가지고 ADP랑 다시 결합을 시켜서 뭘 만들어? ATP를 만들겠지. 그럼 또 그 ATP 가지고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크레아틴이라는 노폐물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고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애는 점점 줄어드는 거지. 대신에 네가 또 휴식을 취하면 이게 반대로 다시 크레아틴 인산이 다시 나중을 대비해서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지금 그림이 지웠다만 뭐 이런 거는 사실 부수적이야. 이게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 근육이 수축할 때 길이가 어떻게 변하고 그 길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수축에 대한 얘기까지 살펴봤다. 이제 다음 시간에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신경계.